안녕하세요. 미꾸라지 키우기를 제가 여러 번 올렸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미꾸라지 키우기가 아니고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밑에는 미꾸라지를 키우고 그 물로 위에서는 수경 재배로 조롱박을 키우는 것, 이게 아쿠아포닉스 농법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이게 욕실이에요. 욕실에 지금 그 전기 온수기를 설치해 놓고 온수기에 여기 온수 방열기 여기 25주짜리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욕실이 훈훈하지요. 방열기에서 이제 열을 이용해 가지고 이 미꾸라지는 또 수온이 약 25도 정도 돼야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5도가 안 돼요, 지금. 25도로 하려면은 이 열을 굉장히 올려야 되는데 전기세 문제도 있고 약 20도 정도에서 지금 키우고 있고요. 아마 조롱박도 온도가 낮아서 빨리빨리 안 자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이게 되긴 됩니다. 겨울에 여기서 뭐 큰 소득을 바라고 지금 심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아쿠아포닉스 재배를 하기 위해서 겨울에 일종의 시험 재배하는 건데 일단은 성공입니다. 자, 이 미꾸라지가 이거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거는 제가 그 아쿠아포닉스 혹은 미꾸라지 키우기 혹은 조롱박 키우기 동영상을 여러 번 올렸는데요. 오늘은 그 미꾸라지 생체 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여기 이제 미꾸라지가 좀 한 마리, 이게 거의 안 올라와요. 미꾸라지가 오늘 어쩌다 하나 좀 발견돼 가지고 제가 촬영한 건데요. 미꾸라지가 안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이 미꾸라지고 뭐 조롱박이고 농사는 뭐 한 번도 지어본 적도 없고 물고기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저기 이제 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서울에서 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작년 9월 달에 여기가 충남 예산군 응봉면 신리라는 곳이에요. 시골로 이전을 했고요. 여기 시골이니까 이제 올해 여기 추워요.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이 올여름에 이제 조롱박을 아주 대성공을 할 뻔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제가 얼마 전에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이거를 키울 수 있고 비가 와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미꾸라지를 키우고 그 물로 저는 이제 미꾸라지를 일부러 선정한 게 아니고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저도 모르니까 저는 뭐 컴퓨터도 그렇고 자격증도 그렇게 많이 땄어도 거의 대부분 독학으로 딴 거거든요. 무조건 책만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책을 보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다 이 물고기 붕어를 키우는 수도 있고 뭐 가물치 뭐 메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주어진 여건에서 이게 지금 저거라고요. 다라. 이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다라 중에서 가장 큰 다라고 한 100리터 이상 들어가요, 물이.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할 수도 있고, 일단 다라는 제가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라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물이 한 100리터 이상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아쿠아포닉스라는 걸 하기 전에 여러 번 이제 검색을 하고 책도 봤는데 미꾸라지도 이게 점프를 해서 이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메기는 자기 키에 뭐 최소한 한 배, 두 배 이상도 점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그물을 씌우나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단 미꾸라지는 점프는커녕 아예 위로 절대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물고기나 농사도 지어본 적이 없지만 물고기도 생전 처음 키워보는 건데요. 그 대신에 저는 이제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남이 하는 거 뒷점 어깨너머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기계도 생전 어디서 기계 만드는 거 배운 적이 없지만 기술자들 한 거 어깨너머로 보고 산소 용접, 전기 용접, 기계 공구 나사 만들고 이거 다 나 그냥 혼자 스스로 그냥 알아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물고기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미꾸라지를 지금 한번 키워보니까 이 미꾸라지 같이 이렇게 작은 생물이 살아가는 방법, 낮에는 무조건 숨어 있어요. 안 움직여요. 낮에는 이 미꾸라지가 먹이를 안 먹습니다. 여기 먹이를 줘도 안 먹어요. 그런데 제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먹이가 다 없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미꾸라지가 생체 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지금 불이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24시간 켜놓는다고 여기 지금 조롱박을 지금 켜고 있잖아요. 그래도 낮이고 밤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미꾸라지는. 항상 화나니까. 그런데도 미꾸라지의 생체 시계는 밤을, 이거 낮은 낮으로 인식하고 밤은 밤으로 인식을 해요. 낮에 아무도 없고 하루 종일 비워놔도 먹이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고 나면 먹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먹어가지고. 참 신기합니다. 그래 지금
제가 엊그제도 한번 이걸 올렸는데요. 제가 이제 미꾸라지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미꾸라지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어요. 뭐를 여기다가 키우는데 아쿠아포닉스를 하는데 물고기를 어떤 물고기를 키울까? 우리나라 재래종 고기 많잖아요. 뭐 붕어도 있고 잉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기나 가물치가 많이 좋다고 그 많이 인터넷이나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리터라고 해봤자 큰 메기 한 30cm 정도 되는 메기 한 마리면은 이것도 큰 게 아니잖아. 적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메기나 가물치는 이게 아닐 것 같아요. 붕어를 몇 개 해볼까 하다가 붕어는 또 이 깨끗한 물에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깨끗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작물은 이 물고기들이 나오는 그거를 먹고 이걸 흡수를 해가지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모르고 시작한 거지만 아주 선정을 잘했어요. 미꾸라지 몸에서 미끌미끌한 분비물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배설물 나오지요. 그 이제 미꾸라지가 진흙 속에서 살고 이게 진흙은 안 깔아줬어요. 진흙을 원래 깔아주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진흙을 구할 수도 없고 진흙을 여기다 넣으면은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는 이거 아주 작은 자갈을 제가 하여튼 한 폭, 그러면 한 20kg 돼요. 그걸 딱 깔아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주 저는 난생 처음 해보는 거지만, 난 맨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아주 잘했고요. 이 미꾸라지가 뭐 웬만하면 안 죽고, 아무렇게 해도 뭐 먹는 것도 잘 먹고, 키우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이제 뭐 미꾸라지가 뭐 안 죽는 데니까 그냥 놔뒀죠. 며칠 동안. 그랬더니 막 물이 처음에는 막 이제 물을 이제 새로 물을 넣어가지고 미꾸라지 넣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조롱박 아직 키우기 전에요.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미꾸라지가 뭐 잘 살죠. 그러더니 하루 이틀 4일 5일 이렇게 며칠 지나니까 지금 요거보다도 훨씬 더 흐린데도 안 갈아주고 놔뒀어요. 그랬더니 미꾸라지들이 자꾸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원래 안 올라오는데. 그래서 아차, 이게 산소가 부족하구나. 산소가 부족해서 미꾸라지들이 이 산소를 흡입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걸 내가 퍼뜩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교환을 해줬어요. 이거는 지금 미꾸라지가 한 마리 보이는 것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물을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겨울이니까 여기 온수기가 있다고, 전기 온수기가 옆에. 여기는 시골이고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여기 욕실인데 여기 30리터짜리 여기 미꾸라지가 지금 조금 전에 움직이는 거 보셨죠? 미꾸라지 움직이네요. 여기는 30리터짜리 온수기가 있고요. 화장실에는 50리터짜리 제가 전기 온수기를 설치를 했고, 여기도 25주짜리 방열기 설치했고, 화장실에도 25주짜리를 설치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여기하고 화장실하고 두 군데서 이거 아쿠아포닉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관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은 그냥 설치해 놨으니까 겨울에 뭐 춥지 않게 용변 볼 수 있고, 여기 욕실인데 저도 뭐 샤워도 하고 미꾸라지를 키워야 되니까 조롱박도 키우고, 그래서 여기 온수 방열기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온수기에서 이게 아주 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봐 가지고 20도 이상 되는 물, 약간 미지근한 물을 여기 공급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동시에 이게 석유 자바라로 물을 빼줘요. 지금 여기 조롱박이 뿌리가 지금 많이 난 게 보이잖아요. 여기 다 뿌리라고요. 조롱박이 이제 뿌리가 막 엄청나게 나서 밑에 꽉 찰 정도가 되면은 아마 물을 교환을 안 해주든지 어쩌다 한 번씩만 해줘도 되는데, 지금은 매일 해줘야 돼요. 처음에 이제 미꾸라지 물을 안 갈아줬더니 자꾸 미꾸라지들이 올라오면서 내가 그때 이제 퍼뜩 깨달았어요. 저는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미꾸라지도 키워본 적이 없고 물고기고 뭐 농사도 지어본 적이 없지만 머리에 좀 들어 있으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이 물고기들이 산소를 흡입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걸 제가 어디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물을 싹 빼고, 그때는 이제 조롱박이 없었으니까요. 이게 4마리가 죽었더라고요. 근데 4마리가 이제 2마리는 완전히 죽었고 2마리는 아직 죽진 않았는데, 따로 이렇게 물에다가 대야다 물을 담아가지고 넣어놨는데 이틀 있으니까 죽더라고요. 그래 50마리에서 4마리가 폐사하고 지금 46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미꾸라지들이 이제 더 크면은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도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여기 미꾸라지가 뭐 어느 정도 커요. 큰데 이 정도에서는 이게 50마리가 충분히 이게 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정도 규모면은 이 정도 크기에서. 자, 이게 지금 이게 다라라고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대형 다라. 자, 요건데 요 정도 되는 그 다라에 미꾸라지 50마리를 키우니까 하루만 물을 안 갈아주면은 막 그 미꾸라지 몸에서 나오는 미끌미끌한 분비물, 그 다음에 배설물 이런 게 있으니까 조롱박은 뭐 기가 막히죠. 이건 뭐 천연 비료, 여기다 비료를 뭘 줄 일이 있어요. 영양제를 왜 줘요? 자,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롱박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미꾸라지는 지금 안 좋다고요. 조롱박이 아직 크질 않아 가지고. 조롱박이 이제 커가지고 뿌리가 막 꽉 차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물이 흐리질 않겠죠. 이 조롱박에서 계속 흡수를 하니까. 지금은 물을 매일 교환을 해주는데 물을 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대중으로, 어쩔 수 없지 뭐, 눈대중으로 해야지 뭐. 하루에 한 50리터 정도, 뭐 다 갈아버리면 안 되니까요. 이거 조롱박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30리터에서 한 50리터, 오늘은 한 50리터 정도 교환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꼭 몇 리터다 할 거 없이 물을 교환하면서 이걸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밑에가 보이나 안 보이나. 밑에 있는 자갈들이 보일 정도로 물이 탁도가 좀 개선이 됐을 때, 선명해졌을 때 이제 중단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10월 초에 미꾸라지가 들여온 거라고요. 근데 조롱박은 아직도 싹이 안 터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기가 겨울에 시베리아보다 더 추워요. 그래 보일라고 뭐가 다 얼어 터져가지고 전부 저는 전기로 다 하거든요.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전기장판 위에다가 그 조롱박 모종을 올려놓고 이불을 푹 씌워놔서 콩나물 같이 이불을 푹 씌워서 콩나물 키우듯이 해가지고 이게 다 싹을 틔운 겁니다. 그냥 하면 싹이 안 터요. 한 달이 돼도 싹이 안 트는 거려. 그래서 하도 싹이 안 터가지고 전기장판 위에다가 이제 바구니를 놓고 바구니 속에다가 이제 조롱박 심은 모종 포트를 집어넣고 이불을 푹 씌워 놓으니까 이제 따끈따끈하죠 그 안에. 그러니까 싹이 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개 싹이 텄고 어차피 하나만 더 트면은 6개만 하려고 그래.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여기까지 원래는 하려고 그랬다가 이것도 사실 많다고요. 제가 올여름에 조롱박을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올해 4월부터 조롱박 키우기를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한 번 실패, 2번 실패, 3번 실패, 4번째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롱박 이제 뭐 싹 틔우는 건 도 같았죠. 하도 실패를 해가지고. 여름에는 싹이 잘 터요. 근데 지금은 날이 추워서 그러는지 한 달이 돼도 싹이 안 터요. 어쨌든 간에 싹이 터가지고 올여름에 이제 그래서 4월에 시작한 조롱박 키우기를 7월 달에 밖에 옮겨 심었어요. 7월 1일 날. 근데 7월, 8월이 우리나라 최고 뜨거운 철이잖아요. 그 땅빛에 아주 조롱박이 4월에 심은 것보다 더 빨리, 더 크게 자라가지고 제 머리보다 더 큰 조롱박, 아주 초대형 가장 큰 조롱박을 키웠거든요. 밖에다가 한 200개가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난생 처음, 그것도 한 1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서 지금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땅을 팔 수도 없고 농사는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거의 취미 생활 정도로 하는 거고. 그런데도 조롱박을 한 200개를 열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좋아요. 그런데 한 8월 말일부터 9월 한 보름까지, 중순까지 한 보름 이상 밤낮으로 비가 와가지고 그 가을장 맞아서 아주 전멸을 했어요. 조롱박이. 그래서 이걸 시작한 겁니다. 이 겨울에 이제 요거를, 여기서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100개는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실내니까 큰 조롱박이 아니고 작은 조롱박. 작은 조롱박을 지금 이거 파종을 해서 지금 키우는 거고요. 여기서도 내가 볼 때 100개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내년에 밖에서도, 밖에서 하더라도 비가 와도 괜찮게 이제 하우스를 저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아쿠아포닉스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두서없이 얘기는 했지만 미꾸라지가 생체 시계가 있다는 생각, 생체 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영상을 만든 겁니다. 이 낮에는
하루 종일 비워놓고 아무도 없어도 먹이를 안 먹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불을 24시간 불을 켜주니까 미꾸라지는 밤인지 낮인지 알 수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이 먹이를 안 먹고 밤에 제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거 하나도 없어요. 다 먹고. 그럼 아침에 제가 또 먹이를 주거나 아니면 물 갈아주고 나서 먹이 주거나 그래요. 하루에 2번 정도, 2~3번 먹이를 주라고 돼 있는데 저 하루에 한 번씩밖에 안 줘요. 물 갈아주면서 한 번, 아니면 아침에 한 번. 어쩌다가 아침에 한 번, 아니면 저녁에 물 갈아주고 한 번, 이런 식으로 2번 주거나 보통 한 번씩밖에 안 줍니다. 안 먹으니까. 근데 밤에는 다 먹는다니까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미꾸라지가 한 달 내내 구경을 못 했는데 요즘은 조금 전에도 여기 보셨잖아요. 미꾸라지 한두 마리씩 이제 가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10월, 지금 한 2달 됐잖아요. 한 2달 정도 되니까 미꾸라지가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이 미꾸라지도 이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 미꾸라지가 몸에 하얗게, 지난번에 이제 죽었을 때, 미꾸라지 몸에 하얗게 뭐 솜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게 한 20도 정도 되는 수온에서 미꾸라지 몸에 기생하는 병균이래요. 그거를 뭐 소독을 좀 해주라고 그러는데 물을 갈아주니까 또 깨끗해져가지고 지금 있는 미꾸라지라 상태가 좋더라고요. 이게 물을 안 갈아주면 안 돼요. 매일 갈아줘야 돼요. 매일 갈아줘서 나중에 이제 조롱박 뿌리가 많이 나오더라도 이 물을 봐가지고 너무 혼탁하다 그러면 갈아줘야 됩니다. 그럼 미꾸라지 몸에 막 솜같이 생겨서 죽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올해 지금 생전 처음 미꾸라지 키워보는데도 벌써 그 터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롱박도 이것도 뭐 난생 처음 수경재배고 뭐고 이 뭐 그야말로 머리 설라고 처음 해보는 겁니다. 구경한 적도 없고 어디서. 그래도 잘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커가지고 조롱박이 열리는 모습까지 제가 중간중간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